자, 이번 시간에 할 프로젝트는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 STS2를 실행시킵니다. 자, 스프링 로딩이 끝나고 셀렉트 워크스페이스 창은 따로 만질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만든 모든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경로입니다. 자, 처음 설정한 거 그대로 놔두고 그냥 OK 누르면 됩니다. 자, 로딩이 되면 왼쪽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카 프로젝트가 있는데,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집에서 실습할 때 또 만들기 번거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카페에 그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번 시간에 만든 거를 삭제하고, 새로 불러와서 만드는 방법. 사실 이거 삭제 안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지만, 혹시 이 파일이 프로젝트 저번 시간에 빠졌거나 못 만든 친구들이 있다면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프로젝트를 불러들여서 쓰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건 지우고, 자, 네이버 카페 들어가 보면 이 왼쪽에 중급방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카 프로젝트라고 게시글이 있습니다. 여기 첨부 파일을 눌러서 카.zip 이거 저장해야겠죠. 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합시다. 자, 선생님 미리 다운받아 놓은 게 있어서 덮어 씌웠고요. 자, 다운받았으면 지금 바탕화면에 카라는 zip 압축 파일이 있는데 왼쪽 패키지 익스플로어 창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임포트와 익스포트가 있는데 임포트가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자, 이런 창이 열리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 자, 맨 위에 폴더에 제너럴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제너럴이라는 폴더를 열어서 아키브 파일 말고 밑에 있는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라는 메뉴를 선택하고 next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거 select archive 파일을 선택하는데 archive 파일이라는 것은 압축된 파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운받은 것이 압축된 파일이기 때문에 아키브 파일을 선택하고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다운받은 위치를 찾아가면 되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다운받았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지금 카 프로젝트가 있죠. 여기 RG 파일로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바로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아까 보면 삭제했었는데 다시 카 프로젝트가 생겼죠? 이거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저번 주에 만들었던 거를 실수로 날려버린 바람에 새로 만들어서 조금 달라졌을 수 있는데 거의 똑같을 거예요. 자, 메뉴에 보면 src main java 안에 com.test.controller라는 게 있고 메인 컨트롤러라는 거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저번에 이런 거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src라는 폴더 보면 메인이란 폴더가 있고 메인이란 폴더 안에 웹 앱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웹 앱이란 폴더 안에 웹 inf 여기가 우리가 스프링 관련된 설정한 파일들이 여기 있고요. JSP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덱스 파일에서 제조사 모델 엔진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을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result.jsp에서 요 정보가 나왔는데 한번 실습해볼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자,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반드시 실행할 때는 프로젝트 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run as, run on server 클릭. 자, finish. 자, 로딩이 되면서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르노 삼성 SM6 2000cc. 자, 이렇게 입력하고 전송 버튼 누르면 입력하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이커는 르노 삼성이었고 모델 네임은 SM6, 엔진은 2000cc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옆으로 나오냐면 여기 BR 태그를 안 넣어서 그렇죠. 여기 끝에다가 BR 태그를 넣으면 될 텐데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BR 태그가 줄바꿈이라는 뜻이죠. 끝에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컴퓨터를 꺼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여러 군데의 컴퓨터에서 동시 접속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오는 것은 반드시 익혀야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할 작업은 오늘 할 작업이 꽤 있는데 뭐 설정 관련된 게 어려워도 카페에 선생님이 다 올려놓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들 관련. 자, 여기 목록 중에 빌드 그래들이라는 게 있죠. 빌드 맨 아래쪽에 빌드 그래드를 더블 클릭해서 우리 저번에 이거 설정한 거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불러드렸는데 이 디펜던시라는 거에다가 필요한 파일들의 목록을 써 넣으면 스프링에서 이와 관련된 파일들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갈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 중급반 게시판에 여기 JDBC 관련 설정이라고 선생님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빌드 그래드 설정, 스프링 MVC 설정, 데이터 소스 설정, 마지막으로 매퍼 설정, 이렇게 4가지 설정 파일이 있는데 오늘 요걸 다 해야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열어놓은 파일이 빌드 그래들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이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보기 좋게 정렬을 좀 하고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늘 쓸 파일들입니다. mybetis가 SQL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명령어를 입력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 JDBC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커넥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젝트라는 것은 필요한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건데 일단 써보면서 설명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지금 여기에 입력한 파일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래들에서 리프레시 올 누르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방금 입력한 파일들을 불러옵니다. 이 불러온 파일들은 여기 있다 그랬죠. 그래들 디펜던스 이렇게 목록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아까 뭐 mybetis 어디있죠? mybetis 여기 있죠. mybetis 2개 여기 우리가 입력한 거 2개. 그 다음 JDBC 여기 JDBC 있죠. 4.2.4 커넥터 자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커넥터 자바 인젝트 여기 있네요. 그죠? 다 들어와 있죠. 인터넷상에서 불러드린 겁니다. 자, 그래들 설정은 끝났고요. 두 번째 스프링 MVC XML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 웹 inf라는 폴더 안에 보면 스프링 MVC.xml이라는 파일을 저번에 만들었는데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저번 시간에는 요까지 해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뭘 입력할 거냐면 카페에 보시면 어디 갔죠? 자, 스프링 MVC XML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 복사해 가지고 이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JEE 관련해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에러라는 뜻이겠죠? 자, 에러는 뭐냐면 여기 밑에 탭에 보면 뭐 소스, 네임스페이스, 뭐 오버뷰 여러 가지 있는데 네임스페이스 두 번째 탭에 보면 JEE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체크하시고 OK 버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소스로 돌아와 보면 아까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었는데 없어졌죠? 여기 JEE와 관련된 파일을 불러왔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JEE, JNDI 룩업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들이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소스라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는 건데
지금 여기 자바, 컴프, env까지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JDBC까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U 형태라고 선생님이 옛날에 이름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인데, 여러분들이 쓸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SSM 10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쓸 데이터베이스는 SSM 10번이라는 데이터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이라고 해서, 클래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안 만들었던 클래스와 같은 개념인데, 스프링에는 이 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빈이라는 게 어떤 객체인데, 이 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빈이 있고, 여기도 빈이 있죠? 근데 아이디가 다릅니다. 아이디가 얘는 SQL 세션 팩토리, 얘는 SQL 세션. 이름이 다르죠? 각각의 기능이 다릅니다. 자, SQL 세션 팩토리와 SQL 세션은 둘이 같이 연동해서 myBetis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명령어를 입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어려우므로 그냥 이 두 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명령어를 입력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이다 라는 정도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을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XML 설정은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여러분들이 이 카 프로젝트 아래쪽에 보면 서버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서버라는 폴더 안에 보면 톰캣 7.0, 우리가 쓰는 게 톰캣 7.0이라는 서버죠. 자, 이 확장시켜보면 여러가지 파일이 있는데 컨텍스트라는 파일을 엽니다. 자, 컨텍스트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이 아래쪽에 리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소스. 자, 리소스라는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들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데이터 소스 설정 해가지고 이 부분을 복사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럼 여기인데 마찬가지로 데이터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JDBC SSM 10번입니다. 작년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SSM 1번부터 SSM 20번까지 선생님이 서버를 구매했다고 설명했었는데, 그 중에 10번째 걸 여러분들이 공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맥스 액티브 동시에 10개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고, 뭐 아이들 3개 웨이트 1000이 1초니까 이건 만이죠. 1, 10, 100, 1000만, 만 10초 동안 기다리겠다. 만약에 10초 동안 서버에서 응답이 없으면 에러 메시지를 보내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할 아이디 SSM 10번이고 비밀번호 SSM _ 1234입니다. 클래스 네임 드라이버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기 위한 드라이버 고정값이고요. URL 여러분들이 접속해야 할 서버 주소입니다. 자, 이거는 유료죠.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요 주소로 접속해서 3306번 포트로 SSM 10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겠다. 뭐 이런 건데, 어찌됐건 요거를 그대로 컨텍스트 XML 맨 아래쪽에다가, 컨텍스트 바로 위에 맨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데이터 소스라고 spring mvc.xml에서 설정했죠. 우리가 연결할 데이터 소스는 SSM 10번인데 이 SSM 10번을 어디서 찾냐면 이 카 프로젝터가 일로 내려가겠죠. 서버로 들어가서 톰캣 서버를 뒤집니다. 톰캣 서버를 뒤지면 컨텍스트 XML 파일에서 리소스라는 데서 데이터 소스를 발견하죠. 거기서 SSM 10번 파일을 발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디 정보로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로 스프링에서 자동으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자, 로그인이 성공한다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겠죠. 자, 카 프로젝터에서 톰캣 서버에서 이 정보를 찾아서 이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접속 관련된 설정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할 텐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 들어가 봤을 거예요. 자, 아까 알려줬던 주소로 들어가면 되는데 211.233.62.126 MySQL 요 주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 주소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부여된 아이디가 SSM 10번에다가 비밀번호가 SSM 언더바 1234번이라고 그랬죠? 자, 로그인을 해보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가 접속을 했는데 왼쪽에 보면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인데 SSM 10번이라는 걸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놨죠. SSM 10번이라는 데 가보면 테이블이 카라는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선생님이. 자, 이 카라는 아이디, 메이커, 모델 네임, 엔진 많이 본 것 같죠? 메이커, 모델 네임, 엔진. 자, 이 세 가지 항목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 버튼을, 전송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테스트 한다고 미리 넣어 놓은 거고요. 이따가 한번 같이 테스트 한번 해보죠. 어찌됐건 스프링에서 여기 데이터베이스로 원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 시간에 만졌던 카 프로젝트를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com.testcontroller라는 거 패키지인데, 패키지 말고 여기 src main java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new, 그 다음에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패키지. 자, 패키지 이름은 com.test.domain이 되겠습니다. com.test.domain. 자, 그 다음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패키지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자, 이 도메인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new, 그 다음에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클래스 이름은 똑같이 카라고 해보죠. 카라고 하고, 클래스 이름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합니다. 카라고 하고 피니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가 생성이 되죠. 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가 생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입력했던 메이커, 그 다음에 모델 네임, 엔진에 해당하는 변수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string, 스트링. 스트링이라는 것은 글자를 저장하는 타입이다. 타입 이름이죠.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다. 스트링 처음에 메이커 끝에 세미콜론. 두 번째 변수 마찬가지로 문자를 저장할 수 있고 모델 네임이 되겠죠. 세 번째 변수 gin. 자, 세 가지 변수를 선언을 하고 이 세 가지를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지정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이 메뉴 중에 소스라는 메뉴 있습니다. 소스. 가운데쯤에 있을 때는 잘 찾아보세요. 소스라는 메뉴에서 아래쪽에 보면 제너레이터가 많이 있는데 generate, getter and setter 라는 게 있어요. generate, getter and setter 클릭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만든 engine, maker, model name 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모든 걸 선택을 합니다. select all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last member, 맨 마지막에다가 추가하겠다. 요 다음 줄부터 추가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OK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까지 우리가 입력했는데 밑에 뭐가 생기냐면 말 그대로 generator, getter and setter, getter와 setter를 생성한 겁니다. 지금 get maker, set maker, get model name, set model name, get engine, set engine. 이 변수 각각에 대한 get이라는 명령어와 set이라는 명령어, 이 함수들을 생성한 거예요. 함수. 여러분들이 나중에 써보겠지만 get이라는 것은 가져오는 것이고 set이라는 것은 설정하는 겁니다. 이따 써보겠습니다. 일단 클래스 설정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이따 알려주겠습니다. 자, 저장하십시오.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거 먼저 쓰는 방법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메인 컨트롤러를 열어보세요. 자, 우리 저번에 list.do라는 컨트롤러로 이 주소가 값이 넘어오면 maker라는 이름과 모델 네임, 엔진이라는 이름을 찾았죠? 자, index.jsp 이렇게 보면 이 폼이라는 태그 안에서 이 폼 안에 있는 각각의 input 태그에 name에 해당하는 이름, 이 이름으로 값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maker, model name, engine, maker, model name, engine 이렇게 있죠? 이 이름이 동일하면 얘가 가져와서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maker를 찾아서 있다면 일로 저장하고 모델 네임이 있다면 일로 저장하고. 자, 근데 만약에 지금은 세 가지밖에 없지만 입력하는 항목이 만약에 입력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다면 이거 일일이 쓰기 너무 귀찮지 않을까요? 귀찮겠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방금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라는 겁니다. 미리 한 번만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10개든 100개든 한 번만 쓰면 그 다음부터는 카라는 이 클래스를 불러다 쓸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동작하지 않게 주석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주석 처리입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요. 필요 없으니까 요건 지우고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했던 요걸 추가해 보겠습니다. 카라는 대문자 car 카 타입의 우리가 만든 카라는 클래스의 변수 이름 다 소문자로 썼어요. 이번에는 이거는 대문자고 뒤에는 소문자 자, car 밑에 빨간 줄이 있으니까 마우스로 올려보면 import라고 되어 있죠. com.test.domain 우리가 아까 만든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죠? 자, 이걸 불러드리기 import 그러면 빨간 줄이 없어지죠. 자, 이제 아까 여기에 입력했던 정보들이 maker, model name, engine이 maker, model name, engine으로 자동으로 연동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 안에 다 담겨 있을 거예요. 일일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세 줄로 쓰지 않고 자동으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있는 얘네들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모델에다가. 근데 지금 이런 변수들을 바꿔줘야겠죠? 자,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기존에는 이 변수 이름을 그대로 갖다 넣었는데 지금은 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카 소문자예요. 변수 이름 뒤에 있는 게 변수 이름이니까 이건 앞에 있는 건 타입이고요. 카 점 아까 getter and setter 만들었다 그랬죠? 가지고 올 때는 get 뭘 가져와야 되죠? 지금은 maker에 해당하는 갖고 와야죠? get maker 됐죠? 두 번째 카 점 get 이번엔 모델 네임이죠? 모델 네임 세 번째 카 점 get engine 저장. 자, 카 안에 있는 메이커를 가지고 옵니다. 카 안에 있는 모델 네임을 가지고 오고 카 안에 있는 엔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run as 자, 한번 해볼까요? 현대자동차 아반떼 1600cc 전송 왜 에러가 날까요? 자, 왜 에러가 났나 보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 설정했던 얘네들이 지금 경로에 없다고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우고 해보죠. 여러분들을 그대로 놔두고 선생님만 지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지운 다음에 불러와 볼게요. 그래들로 다시 불러와서 프로젝트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아반떼 1600cc 전송. 자, 이렇게 전송이 되고 있죠. 자, 뭐냐면 우리가 인덱스에서 그대로 전송한 것들이 컨트롤러로 넘어옵니다. 그죠? 컨트롤러로 넘어와서
카에 자동으로 담겼어요. 카 타입이라는 클래스의 변수 카에다가 담기고 이 카에 있는 getter and setter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get maker 하면 maker 안에 있는 값이 1로 들어오고 모델 name 하면 1로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것을 result 이렇게 불러다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클래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줄 써야 됐던 걸 이렇게 세 줄로 나눠서 써야 되는 거를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중간에 클래스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아까 전에 삭제했던 거 선생님 다시 여기 붙여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매퍼라는 걸 설정합니다. 자, 도메인에서 클래스는 만들었고 매퍼는 어디다 만드냐면 매퍼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겁니다. 여기 아까 여기 스프링에는 빈이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이 빈에 보면 매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명령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이게 어디냐면 클래스 패스 루트 값 클래스 패스가 뭐냐면 프로젝트의 기본 폴더를 말합니다. 여기겠죠. 기본 폴더 카. 그 다음에 매퍼 여기를 기본 폴더 여기를 말합니다. src 메인 리소스가 기본 폴더입니다. 클래스 패스라고 하면 리소스를 말하는 겁니다. 리소스라는 폴더 안에 매퍼스라는 패키지 안에 모든 것의 매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다 찾아라. 뭐 ABC 매퍼, A 매퍼, B 매퍼 여러 가지 매퍼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이름이든 가된 매퍼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걸 불러들여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src main resource라는 데다가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new 패키지부터 만들어야겠죠. 패키지 이름은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mappers 그죠? mappers mappers finish. 자, 여기 리소스 아래에 mappers라는 패키지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mapper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new order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서 XML 파일 넥스트 버튼 누르고 매퍼 이름은 뭘로 할까요? myMapper mapper 자, 내 매퍼 myMapper .xml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 finish. 자, 기본적으로 XML 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매퍼 파일도 기본 형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마지막 설정이죠. 매퍼 관련 설정. 자, 이 부분을 드래그 합니다. 컨트롤 C 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매퍼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럼 매퍼와 관련된 설정을 이제 명령어를 여기다가 매퍼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겠죠, 이제. 자, 이거는 그냥 뭐 외울 필요 없이 이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자, 커서를 밑으로 내리고 매퍼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 매퍼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매퍼라는 태그 안에다가 여기다 명령을 넣으면 되는데 이 매퍼에다가도 이름을 줘야 됩니다. id 값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주는 id 값은 namespace라고 합니다. namespace namespace는 우리 패키지 이름 com.test가 우리 패키지 이름이죠. com.test 공통적으로 com.test가 다 들어가죠. com.test 얘는 매퍼니까 mapper 매퍼 my mapper 앞에 있는 걸 대문자로 바꿔야겠네요. 자, myMapper라는 이름을 정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명령어를 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명령어는 insert라고 합니다. insert 자동 완성 기능 뜨죠? 자, insert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insert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add information 약자 add 추가한다. information을 추가하라라는 아이디를 부여해 주고 그 다음에 parameter type 변수값 어떤 변수에 담겨서 전달할 것이냐 parameter typ parameter type 파라메타 타입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도메인
여기죠. 카라는 클래스에 만든 도메인 아래에 있는 요거 주소를 써주면 됩니다. 찾아간 주소는 요 위에 있는 이름과 카 프로젝트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com.test.domain. 대문자 car 카 요렇게. 자, 여기에 담겨서 변수가 넘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담아서 아까 온다 그랬죠. 카라는 클래스에 뭐 메이커, 모델 네임, 엔진이란 정보를 담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겁니다. 자, 여기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insert 그 다음에 이게 명령을 집어넣어라 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테이블 이름을 넣어줍니다. 자, 테이블 이름은 어디 있냐면 아까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테이블 카라는 테이블이죠. 이게 테이블 이름입니다. 자, 카라는 테이블에다가 집어넣어라. insert into 집어넣어라. 어디 insert into 한칸 지우고 가로 열고 어디에 집어넣을 건지 변수 이름을 써주는데 테이블에다가 각각의 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maker라는 변수와 model name이라는 변수, engine이라는 변수를 미리 만들어 놨죠. 자, 이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놓은 대로 maker, 그 다음에 model name, engine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데 어떠한 값을 집어넣느냐? value. 자, 이 value에 쓴 값을 이쪽으로 앞쪽에 있는 car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값을 가지고 올 거죠? 자, 값을 가지고 온데 이건 어떻게 입력하냐면 샵 values, s가 빠졌네요. values 해가지고 샵 중괄호 우리가 준 변수 이름 maker 똑같이 해놔죠. 우리가 중괄호 닫고 컴마 다시 샵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모델 네임 그 다음에 컴마 샵 중괄호 열고 진 중괄호 닫고 자, 끝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요거 말하는 겁니다. 카 뒤에 있는 요 도메인에서 받아온 값을 이 도메인 카라는 클래스 안에도 똑같이 있죠. 메이커, 모델 네임, 엔진 이 정보를 그대로 써줍니다. 어디다가 여기 샵 중괄호 열고 메이커 중괄호 닫고 샵 모델 네임, 샵 엔진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매칭을 시킵니다. 1대1로 메이커는 이쪽으로 모델 네임은 이쪽으로 순서에 따라 매칭이 돼요. 이름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1번 얘 1번 2번 얘 2번 3번 짝이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짝이 안 맞으면 앞에는 3개를 쓰고 뒤에는 2개밖에 없다. 그럼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알아듣고 이 정보들을 받아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매퍼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명령을 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자, 저장합시다. 자, 매퍼는 다 만들었고, 자, 그 다음으로 만들어야 할 게 뭐냐면, DAO라는 파일인데, 이 컨트롤러에서 매퍼로 바로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명령을 처리하는 애가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main.java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패키지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new에서 패키지. 공통적으로 com.test.dao 라고 해줍니다. 자, dao finish 버튼 누르세요. 자, 여기 패키지 생겼죠? 자, 여기도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mydao 이렇게 하죠. mydao 클래스 만드는 방법과 똑같죠? 아까는 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mydao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만드는 방법은 클래스랑 똑같지만 클래스가 아니에요. 얘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클래스는 바로 변수 이름만 지정했는데 얘는 요 위에다가 골뱅이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바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 뜨는데 리파지토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빨간 줄이 뜨면 마우스 버튼 올려서 임포트 해주세요. 리파지토리. 자,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또 골뱅이 인젝터
마찬가지로 inject 이렇게 추가해주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추가됩니다. inject 하고 왜 안 없어지지? inject 그 다음에 SQL SESSION SQL 세션 타입의 변수를 하나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자 SQL 세션 타입을 임포트 해주고요. 자 SQL 세션 타입은 어디서 왔냐면 아까 우리 스프링 MVC 설정할 때 SQL 세션 팩토리 SQL 세션이라는 빈을 두 개 설정해줬죠. 얘네들을 불러다 쓰는 겁니다. 얘네들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설정한 파일을 불러 쓰겠다. 거기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이 변수에 담아서 쓰겠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으로 설정할 거 문자열 변수를 하나 지정하는데 네임스페이스라는 변수를 설정해 주는데 무슨 값을 넣어주냐면 아까 우리가 매퍼를 만들 때 매퍼 이름이 있었죠. 매퍼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쓰려면 지겹겠죠. 요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일일이 칠 필요 없이 우리는 얘만 치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안에 이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걸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명령어를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공개된 함수 퍼블릭이란 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퍼블릭 그 다음에 int 반환값이죠.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d info라는 함수를 만들겠다. 자 파라미터 값 가로 안에는 전달 인자를 받아주는데 아까 우리 car라는 타입의 car라는 변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겠는데 자 요거 SQL 세션 요 변수를 쓸 겁니다. 이제 SQL 세션 SESSION 대소문자 잘 보세요. 세션 insert 여기 있죠. insert 두 번째 거 선택하겠습니다. insert 이름 namespace 이 네임스페이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요 문자열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문자열은 여기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 전체를 찾겠죠? 이 매퍼 파일 전체를 찾았습니다. 뭐가?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명령어는 add info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네임스페이스에다가 명령어 이름을 더해줘야 돼요. 플러스 표시하고 큰 따옴표 점 add info 아까 add info 요거죠? 요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씁니다. 자,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이름에다가 요 문자열을 더 합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사실 이거 한 번에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요거 네임스페이스 안에 요거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린 요거를 안 썼으니까 자, 이 이름까지만 저장해 놓고 이 인서트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다음에 계속해서 추가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까지만 해 놓는 겁니다. 인서트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은 여기 있는 거죠. 자, 요거 를 임포트 해야겠죠. 도메인에 있는 임포트 세미콜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턴 값 인서트를 하면 반환값이 뭐가 오냐면 자,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몇 개가 저장됐는지가 돌아옵니다. 한 개를 저장했으면 1을 반환하고 두 개를 저장했으면 2를 반환합니다. 그 반환값을 리턴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int라는 건 숫자를 반환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함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add info라는 이 함수는 car라는 클래스를 전달의 인자로 받아서 여기 안에는 우리가 저장한 정보들이 있겠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몇 개가 저장됐는지를 숫자로 돌려줍니다. return 이 int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숫자가 3이 나온다면 3개가 저장됐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완료하겠습니다. 자, DAO라는 걸 만들었고 이 DAO라는 것은 어디서 불렀을 거냐면 컨트롤러에서 불렀을 겁니다. 자,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불렀을 거냐?
자, 먼저 DAO라는 걸 불러와야겠죠. 자, 컨트롤러 밑에다가 inject. 자, 자동 완성 기능을 안 쓰면 이렇게 일일이 눌러줘야 돼요. inject. 아까 우리가 만든 게 myDAO라는 걸 만들었어요. myDAO의 변수 이름은 myDAO로 하죠. 자, 이 변수를 쓰겠다. myDAO를 임포트 시켜줍니다. 자, 그럼 이제 myDAO를 쓸 수 있습니다. myDAO 우리가 방금 이거 만들었죠?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입력하라는 명령어. 자, 여기다가 추가시켜주면서 리스트. 우리가 이전에 썼던 건데 아까는 카라는 데다가 뭐 모델 메이커, 모델 네임, 엔진을 받아서 그냥 화면에다가 출력해 줬는데 이번에는 화면에다가도 출력하고 데이터베이스 여기에다가도 저장하겠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같이 저장하겠다. 자, 그럼 출력하기 전에 여기다가 DAO, my DAO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쓰면 되겠죠. 무슨 명령어냐? 변수 이름이 잘못됐네요. DAO add info 여기 있죠. add info car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만들었던 명령어를 불러 쓰는 거예요. 명령어 이름이 add info죠. 전달 인자는 car. 그죠? 자, my DAO add info 전달 인자는 car는 여기 있죠. 여기서 일로 전달하고 일로 전달된 값은 일로 전달이 되겠죠. 일로 전달된 값은 SQL 세션을 통해서 인서트 됩니다. 그죠? 이 인서트는 여기로 전달되겠죠. 매퍼로 전달돼서 insert into car라는 테이블에 이 세 개의 변수에 이 car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집어 넣어라 라는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자, 다시 설명해주면 먼저 인덱스에서 우리가 값을 입력하겠죠. 메이커에 뭐 현대자동차, 모델 네임에 아반떼, 엔진에다가 1600cc 전송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러로 넘어오게 됩니다. 컨트롤러 카라는 클래스의 정보가 담겨서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를 myDAO add info의 명령어 함수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일로 전달이 되겠죠. myinfo 카라는 전달의 인자를 이미 받았습니다. 컨트롤러에서 그죠? 여기 컨트롤러에서 이걸 받았죠. 여기 이렇게 이어받았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모델 네임 현대자동차 아반떼 1600cc가 저장이 돼 있어요. 자, SQL 세션 인서트를 통해서 매퍼를 찾습니다. 우리가 만든 my 매퍼 요 주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네임스페이스 안에 요게 들어있죠. add info 매퍼를 찾아서 그 중에 add info라는 명령어를 찾아라. 자, 여기 찾았어요. 컴텍스트 매퍼 my 매퍼를 찾아서 add info를 찾아서 이 명령어를 데이터베이스에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저장.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면 되냐면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고 화면에 출력도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run as, run on server, 실행, finish, 리스타트 시키고 서버를. 자, 아까 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뭐가 있냐면 뭐 르노, 삼성, SM6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몰라요. 현대자동차 그랜저 3000cc. 자, 이렇게 하고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입력하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랜저 3000cc.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처음 했던 거와 똑같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누르면 자, 아까 르노, 삼성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그랜저 3000cc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뒤로 가서 기아자동차 뭘로 할까요? K5 2000cc 전송. 자, 화면에 출력되고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기아자동차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무작정 따라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설명 한 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이 인덱스 파일에서
자, 우리가 폼에서 정보를 입력하겠죠? 메이커, 뭐 현대자동차, 모델 네임 아반떼, 엔진, 뭐 1600cc라는 걸 입력을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디로 온다? 리스트 do라는 컨트롤러로 값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컨트롤러 보면 리스트 do라는 컨트롤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카라는 클래스로 정보 세 가지를 받아옵니다. 메이커, 모델 네임, 엔진을 받아와서 전달합니다. 어디로? myDAO로 전달합니다. myDAO는 여기죠. 자, myDAO 안에 우리가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놨는데 이 함수 이름은 addInfo입니다. 자, 이 addInfo를 호출하는데 무엇을 전달해줬냐? 우리가 받았던 car라는 정보를 같이 전달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 전달을 받아서 SQL 세션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명령을 입력하죠. insert라는 명령어를 실행해라. 무엇을 통해서?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네임스페이스는 여기죠. 요 값이 있습니다. 요거는 매퍼 이름이에요. 이 매퍼는 여기 있습니다. 매퍼 이름 여기 있죠. 이 매퍼에 여러가지 명령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해놨지만 addInfo라는 명령어를 실행해라. addInfo라는 명령어를 실행해라. 무엇을 전달하느냐? car라는 클래스를 전달할 것이다. 그럼 매퍼는 이 car라는 클래스를 전달받아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명령어는 SQL문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명령하는 겁니다. insert 집어넣어라. into 어디로? car라는 테이블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car라는 테이블로 집어넣어라. maker라는 변수, 여기 maker라는 변수, 모델 네임이라는 변수, engine이라는 변수에다가 car에 있는 maker, 모델 네임, engine이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업에는 저장을 했으니까 꺼내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앞으로 꺼내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까지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